네, 그러면 자, 방금 전까지 이제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면들을 구했고요. 이 면들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샘플들 작게 표현되어 있는 소문자 S로 표현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것들이 몇 개 이상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샘플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면을 뜻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이제 사이즈도 어느 정도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는 거의 다 비슷한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하고 이제 쉐입과 비교를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요거를 이 상태까지 1, 2, 3번까지 하게 되면 데이터가 현재 어떤 형태로 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쉐입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샘플 S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1, 2, 3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너무 크지는 않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랜덤한 크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쪽 방향의 노멀을 향하잖아요. 이만큼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노멀이 다 이쪽 근처를 이렇게 향하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무언가 노멀 벡터가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샘플을 3개를 만약에 했다, 이 샘플 S, 대문자 S가 3개만 뽑기로 했다 라고 하면 그 3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S가 이렇게 지금 요 세 녀석이 되겠고, 또 샘플을 뽑게 되면 뭔가 이쪽에서 뽑을 수도 있고 또 왼쪽에서도 뽑을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만 뽑히는 녀석들은 이제 얘들을 쉐입하고, 이 각각의 샘플들은 여기는 여기대로 쉐입으로, 여기는 여기대로 또 쉐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비교입니다. 그래서 쉐입 푸사이로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이 현재 있다면은, 그리고 또는 없다면은, 쉐입 샘플은 뽑았지만 현재 쉐입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다면은 바로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쉐입이 있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을 우리가 뽑아놨는데 하나도 쉐입이 있지 않다면 이 세 가지들을 토대로 쉐입을 이 세 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는 쉐입 펑션을 얻겠습니다. 쉐입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또 뽑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푸사이가 하나가 생긴 거고요. 이 녀석의 구성 원소는 이렇게 생긴 샘플들로 이루어져 있는 노멀 벡터를 갖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평면이 저 샘플들이 각각 3개의 점, 3개의 점, 3개의 점을 갖고 있으니 총 9개의 점들과 노멀 벡터를 갖고 있는 쉐입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쉐입은 현재 점이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주 탄탄한 쉐입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얘네들은 또 다른 샘플들과 합쳐가지고 점점 포인트들을 얻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쉐입이 있어서 무언가 샘플을 또 얻어냈는데, 이제는 쉐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쉐입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쉐입 푸사이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플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예상되는 후보군 평면은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여기에도 각각 노멀이 있고, 여기도 노멀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되는 노멀을 하나 구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쉐입 푸사이와 함께 노멀 벡터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든 샘플과 기존에 있던 쉐입 푸사이와의 관계가, 노멀 벡터가 되게 유사하더라, 특정한 값보다 크고, 이 값은 한 0.9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 노멀 벡터고 얘 노멀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다면 이 도트 프로덕트의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1이 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과 기존에 있는 녀석을 두 개 비교해서 노멀 벡터가 서로 비슷하다면 여기에 있는 점들을 여기에다 갖다 또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다르다면, 그거는 이 노멀 벡터하고 기존에 있는 쉐입하고의 노멀 벡터가 아예 서로 다르다면 얘는 새로운 쉐입을 만드는 데 쓰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스텝에 있는 5번째 체크를 합니다. 노멀 벡터가 서로 비슷하다면, 지금 보시면 얘는 샘플이고 얘는 쉐입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9개의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얘네 두 개가 서로 유사하다면 이제 이 녀석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총 여기 삼각형 3개, 여기 삼각형 3개, 그래서 삼각형 6개가 되는 새로운 쉐입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가 처음엔 9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가 다른 샘플이 들어왔고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 이 녀석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얘가 요 원래 있던 쉐입 요 부분이죠. 거기에 합쳐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합치지 않고 다시 5번째 조건을 토대로 해서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쉐입이고 이게 새로 들어온 샘플인데 요 녀석의 하나의 점을 토대로 해서 그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고요. 영역을 만들고 요 새로 들어온 샘플 중에 요 영역 안에 있는 것들만 새로운 점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장 가까운 점, 기존에 있는 쉐입은 현재 요런 요소들로 되어 있잖아요. 9개의 점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새로 들어온 샘플과 가장 가까운 점인 요 지점에 요 영역 안에 있는 점들만 새로운 쉐입의 점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 점도 영역 바깥에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경우에는 바운더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얘는 버리고, 그러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요 두 점만 여기에 후보군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중에 영역 안에 있는 요 녀석의 테두리 안쪽에 있는 요만큼의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난 받아들이겠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점만 이 쉐입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이 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쉐입의 최대 크기는 이러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이게 새로운 쉐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멀리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쉐입, 이 쉐입이라고 불리는 푸사이의 요 영역에 근처에 있는 점들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요 두 점이 그 근처에 있어서 들어왔고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얘네들의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점들의 전부 다 어떤 영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제가 얘기 드릴 텐데요. 이렇게 영역 체크 하나의 점의 근처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굉장히 연산량이 좀 많아지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너무 멀리 있는 우리가 기존 쉐입이 요만큼이 되어 있는데 이게 쉐입이고요. 현재 하나의 쉐입. 근데 샘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얘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 업데이트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규칙인 겁니다. 이 규칙이 존재하냐 아니냐에 대한 사례를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드 트리를 쓸 수도 있고 또는 하나씩 1대1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 체크에 대한 거, 이 전체 프로세스 6단계에 해당하는 것 중에 1번하고 3번, 1번은 여기에 점들을 만들어서 이런 삼각형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2번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방금 전에 썼던 5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너무 큰 것들도 2번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큰 것들도 전부 다 5번 규칙도 없고 해서 다 합쳐버리게 되면 무언가 노멀 벡터만 따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있었던 2번 크기, 샘플의 크기하고 합칠 때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배제하겠다라는 5번 규칙, 2번과 5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 1번 그 샘플들 생성해냈고 그 다음에 샘플의 노멀 체크하고 노멀들이 쉐입하고 같은지만 체크하게 되면, 그리고 뭐든지 합쳐버리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있는 녀석들과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서로 다른 걸로 구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할 텐데, 우리가 노멀 벡터만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면으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합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라고 하는 크기와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크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과 샘플이 이렇게 된 샘플은 노멀 벡터가 같다고 하면 하나구나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5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쉐입이 요만한 게 생겼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리가 가깝고 얘네들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합쳐버린다면 노멀 벡터만 가지고 쉐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2번과 5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 샘플이 이만한 게 생기든 요만한 게 생기든 얘네들은 노멀 벡터가 같기만 하면 하나의 면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인 거대한 평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은 노멀 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블루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거리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레드인 면으로서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2번하고 5번, 2번은 크기, 그 다음에 5번은 합칠 때 근거리에 있는 것만 합치겠다라는 규칙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번에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사이즈가 작은 것들끼리만 하나의 평면으로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이 나오면 얘는 의미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샘플이 크기가 작은 것끼리만 합쳐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녀석이 생기고 또 다른 녀석이 생기면 얘네들은 이 녀석하고만 합쳐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과 얘는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작고 거리가 멀어야지만,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크기는 작고 이 녀석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작고 거리가 가까운 녀석들만 합치니까 이렇게 합쳐지고, 또 크기가 작고 거리가 가까운 것들끼리만 합치니까 이렇게 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5번 규칙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노멀 벡터만 같은 이런 녀석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2번과 5번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노멀 벡터 뿐만 아니라 가까운 녀석들끼리 묶고 가까운 녀석들끼리 묶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빨간색, 녹색인 이런 세 가지의 쉐입으로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2번하고 5번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여기서 설명드렸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합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과 새로 들어올 샘플과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연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썼었던 케이드 트리를 응용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케이드 트리를 여기에 만약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무언가 여기에 있는 이 쉐입이에요. 얘네들은 현재 이렇게 생겨있는 쉐입이겠고, 쉐입 사이가 되겠고, 어떤 점이 여기에 가까운가, 내 조건을 만족하는가라는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점과의 거리 비교를 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녀석이 특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빨간 점이 이 쉐입에 포함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계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빨간 점 주변에 케이드 트리를 이용을 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 내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쉐입의 한 점이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얘는 이제 이 쉐입에 포함이 되겠죠. 쉐입이 이렇게 지금 생겨 있고, 그리고 연산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간 점 주변에 있는 특정한 영역 안에 있는 포인트가 만약 내 쉐입, 요 지금 꾸불꾸불한 이 녀석에 해당한다면 빨간 점은 이 쉐입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케이드 트리를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샘플 개수가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 삼각형을 쓰겠다 하면 5개마다 3개의 점을 갖고 있으니 15개와 쉐입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15 곱하기 100개의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 연산량이 1500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빨간 점 주변에 KD 트리로 네이버들을 찾고 그 네이버가 쉐입에 속한다면 이 녀석은 거기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KD 트리 운영을 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빨간 점 주변의 영역을 되게 크게 잡으면 이 사이에 있는 많은 점들이 전부 다 탐색의 대상이 되겠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쉐입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샘플과 쉐입 안에 있는 점들 간의 거리 비교하는 것보다 이 녀석의 연산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D 트리를 쓰실 때에는 이 영역이 이 바운더리 크기가 되게 작을 때에는 KD 트리를 쓰는 게 우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새로운 점과 샘플에 있는 모든 점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 간의 거리가 짧은 거리에 대한 걸 계산을 하고 그 거리가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작다면 빨간 점은 이 안에 들어가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영역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 길이가 너무 크게 되면 여기에 너무 많은 점들이 잡혀요. 왜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주변에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간격이 좁을 때에만 KD 트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KD 트리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짧게 합쳐 나갈 때에는 KD 트리 써도 좋겠습니다만 이 R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차라리 모든 샘플과 모든 쉐입에 있는 포인트들을 거리 비교를 해서 특정한 값 안에만 있다면 여기 있는 점들을 이쪽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얘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적용한 1번부터 5번, 6번까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5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6번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새로운 쉐입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예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을 찾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얘는 크게 보면 면이 쉐입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푸사이 1, 여기 푸사이 2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게 1이 되고 어떤 게 2가 될지 모릅니다. 랜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먼저 간단하게 스텝 1을 통해서 스텝 1이 여기에 삼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3개를. 그리고는 체크 2 해서 얘들의 사이즈가 다 작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노멀 벡터가 서로 다 특정한 범위 안에 있어요. 지금 3개가 똑같진 않지만 3개가 일관되게 어떤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것들이 없이 대부분 왼쪽을 향하고 있더라. 특정한 값 범주 안에 있더라. 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하나의 샘플로 표기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이 만들어졌으니 다음 스텝으로 넘어옵니다. 쉐입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푸사이는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게 없어서 이제부터 푸사이 1은 이 3개의 점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푸사이 1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요. 점 샘플 3개를 구했습니다. 샘플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얘들의 노말을 비교를 합니다. 사이즈는 다 작아서 만족이 되고요. 그러면 노말이 2개는 이쪽을 향하고 얘는 저쪽을 향하기 때문에 스텝 3을 만족을 못해서 이 샘플을 다 버렸어요. 다음엔 샘플을 이렇게 또 만들어졌는데 샘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삼각형 3개가. 얘는 노멀 벡터 이쪽, 얘는 노멀 벡터 이쪽이고 얘는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될 거라 이 3번에서 스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얘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2번에서 커트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없어지고요. 다음에 또 여기에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하나 만들고 또 여기에 하나 만들어주면 얘는 노멀 벡터가 이쪽이니까 두 번째는 만족을 했더라도 세 번째 만족을 못하니까 얘하고 얘는 이 세 개가 노멀 벡터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또 지워집니다. 또 샘플을 구했더니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쉐입이 없는가 했더니 쉐입이 하나가 있죠. 푸사이 원이 있죠. 요 샘플 3개와 얘를 이제 합치는 걸 할 거고요. 5번을 여기 4번을 보니까 이 3개로 이루어진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푸사이의 노멀 벡터 이 부분하고 2개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텝 4도 통과합니다. 다음 스텝 5번으로 가서는 자, 요 3가지를 여기에 넣는데 면적이 예를 들면 여기에 샘플 참 그리기 어렵네. 여기가 푸사이 원이고 샘플이 요 정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요 가장 가까운 데에 요런 점들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빼고 얘네 두 가지 점이 추가가 됩니다. 또 요 점에서 또 가까운 데에 요 점이 포함되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푸사이는 방금 전에 보셨던 삼각형 3개로 이루어지는 푸사이 원에다가 요 점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3개의 점을 포함한 새로운 푸사이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멀리에 있는 샘플들이 포함이 된다면 얘네들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근처들, 점점점 요 근처에 있는 점들이 있으면 영역들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것들을 합쳐가면서 얘네들의 사이즈가 쉐입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샘플이 이렇게 3개가 얻어졌어요. 그리고 스텝 4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샘플하고 얘는 이 면은 노멀 벡터 방향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스텝 4번에서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넘어가서 어떠한 종류도 머지가 될 수 없다면, 합쳐질 수 없다면 이 녀석은 새로운 쉐입을 만들어서 푸사이 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샘플을 뽑고 이쪽 비교해서 여기에 투입할지 여기에 투입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법론을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으로 2가지가 구별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 조건이 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얘들은 사실은요 2번하고 5번을 여기는 2번하고 5번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1번, 3번, 4번, 6번만 사용해도요 이렇게 2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번 샘플 만들고 3번 노멀 벡터, 4번 노멀 벡터 체크잖아요. 그래서 노멀 벡터가 너무 다른 것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5번 조건이 없더라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는 약 10,000개 정도고 이쪽에 뭐 한 절반, 이쪽에 절반으로 분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번과 5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과 5번을 이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면은 총 사실 3개가 있는데 2번과 5번 조건을 사용을 안 하면 노멀 벡터만 체크를 하게 되니까 이 결과는 제가 2번하고 5번은 사용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노멀 벡터가 같은 것들끼리, 유사한 것들끼리 모으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거대한 푸사이 1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 푸사이 2 쉐입들이에요. 그래서 2개의 쉐입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고요. 연산량은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5번이 계산하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스텝 2하고 5를 빼놓고서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거대한 면 하나, 둘로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쪼개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거리 1.0이고 여기가 4.0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약 3칸 정도, 3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크기가 3 정도 되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잘못된 폴리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이즈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2, 1.5 미만으로 잡고요.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샘플을 얻으면 이 근처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근처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근처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1보다 작다 또는 1.5보다 작다라고 하면 폴리곤들은 서로 다른 쉐입들 사이를 엮는 이렇게 큰 쉐입이 생길 수가 없겠죠. 물론 이렇게 생기는 것도 가능한데 이 조건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쉐입도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가 없고 다 조그만
쪼꼬미들만 요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쉐입 비교를 하는 형태로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텝 2에 해당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이제는 나올 수가 없겠고요. 이렇게 크게 되는 것들 나타날 수가 없어요. 스텝 2에서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각각의 쉐입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샘플들이 생성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합치는 규칙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이 규칙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의 쉐입이 현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샘플이 이렇게 나온다면 요 점과 요 녀석과의 거리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또는 요 점까지의 가장 가까운 녀석의 거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하나의 샘플 안에 있는 포인트와 푸사위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서로 거리를 비교해서 입실론 D, 지금 뭐 디스턴스라서 제가 입실론 D라는 표현을 했고, 입실론 D가 이렇게 합쳐 나가는, 여기에 하나의 쉐입이 있고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현재 갖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가까운 거리, 이걸 계산을 할 것이고, 입실론 D를 되게 작게 잡으면 거리가 이 정도 돼서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은 합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거, 요 근처, 요 근처, 요런 샘플들만 이 쉐입들 안쪽으로 빨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것들, 이 거리 비교하는 걸 되게 작게 둔다면 근처에 있는 것들만 잡아먹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 영역인데, 군데군데 까만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흡수가 안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돼서 이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요소들이에요. 이런 까만 것들은 요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입실론 D 거리가 짧을 때만 내 쉐입에 합병을 하겠다, 머지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값을 보시면 여기에는 빨간 거, 여기에는 초록색,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 이 값이 너무 작으면 근처에 있는 것만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쉐입이 이만할 때 샘플이 요 근처에만 있어야 되겠죠. 여기 생긴 샘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이쪽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수렴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잡아먹으면서 머지 되는 거고요. 이걸 너무 크게 두면요, 세그멘테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우리 편 해서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도 영역을 되게 크게 잡아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포함해 라고 하면 얘들이 다 이쪽으로 빨려드니까 또 앞서서 사이즈 체크해서 분리하려고 했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부 다 빨간색 같은 쉐입이다. 여기 있는 놈은 여기에 샘플들이 이렇게 생겼더라도 거리를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 거리가 입실론 D 형태로 났다면 여기 있는 점들도 여기 포함이 돼 버리니까 에이, 얘들은 다 하나구나 이렇게 합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2하고 5에 있는 두 가지 조건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다 라는 형태로 면들이 구별이 됩니다. 이 숫자들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물론 이제 언스트럭처드 케이스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잡아먹어야 되는 사이즈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사이즈 체크를 하거나 얘들의 합칠 수 있는 영역을 이 예제는 굉장히 크게 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쉐입들이 뭔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요, 얘와 여기 있는 녀석들을 합치는데 되게 먼 거리까지도 합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이 현재 똑같은 노멀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녹색은 왜 포함이 안 됐을까요? 거리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뎁스 방향, 이쪽 깊이 방향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면하고 얘들은 합쳐지질 못한 겁니다. 근데 요 입실론 D를 되게 작게 뒀다면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같이 합쳐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사이즈 체크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면들이 요 녀석한테 잡아먹혀 있죠. 여기에 있는 초록색들은 분명히 밑에 있는 건데 요 위에 있는 면에 잡아먹힌 거 보면 아마 스텝 5에 해당하는 것들로 요 녀석들이 같이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샘플들은 이 면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스텝 5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요 예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각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오거를 프로시저에 나오는 지나갔나? 이 세그멘테이션 경우에는 이 스텝 1, 2, 3, 4, 5, 6의 각가지 튜닝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구현을 할 때 각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기에 예제를 토대로 해서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노멀 벡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노멀 벡터가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3번, 4번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2번하고 5번이 크기하고 관련된 거라 무언가 영역이 이렇게 너무 큰 것들 해서 여기 있는 쉐입을 합쳐야 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바로 스텝 2가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가 쉐입 1이고 여기가 쉐입 2가 됐으면 좋겠다면 샘플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텝 5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샘플들을 잡아먹으면서 하나의 쉐입들이 점점점 커지는 최소 범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 면을 찾아내는 세그멘테이션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가 됐다면은 얘들은 뭔가 튜닝을 해가면서 전체 속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합쳐야 되는 노멀 벡터들의 뭔가 정교함과 속도는 좀 반대하는데요. 노멀 벡터 두 개가 이 정도 벌어져도 같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합치기 때문에 정교함은 좀 떨어지지만 수렴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노멀 벡터 방향이 되게 비슷해야지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고 하면 샘플을 계속 던져야겠죠. 그리고 쉐입은 커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만들어진 쉐입들은 되게 정교한 패턴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스텝들이 프로시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들을 그냥 써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들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각가지 파라미터가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떤 숫자를 고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아까의 프로시저들 보시면요, 이 전체 스텝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이걸 얼마만큼 반복해야 될까? 뭐 이것도 대중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샘플을 뽑을 수 없도록 모든 샘플이 쉐입들에 다 배치가 되었다면 그때 스탑을 해도 되겠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불필요한 노이즈성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만큼을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샘플링 컨센서스를 하는 랜색을 도대체 얼마만큼 돌려야 하는가,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해야 되는가, 뭐 사실 대중 없는데요. 여기에 왼쪽에 보시는 거는 많이 돌리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많이 돌린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10만 번 돌린 겁니다. 이게 점이 만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랜덤 샘플링해서 불필요한 건 버리는 형태이다 보니 10만 번을 돌렸고요. 10만 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뭐 2, 3초 미만 그 정도 걸립니다. 10만 번 했더니 지금 보시면은 까만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은 잘 안 보이실지 몰라서 제가 확대를 보면 중간중간 까만 게 이렇게 박혀 있죠. 뭐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쪽이 좀 더 어둡고 이쪽이 좀 더 밝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록색 또는 빨간색과 까만색, 아직 결정이 안 난 까만색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이실 거고요. 이쪽은 까만색, 아직 결정이 안 난 녀석들이 많이 제거가 됐어요. 150K 15만 번을 돌린 거고, 그래서 그 면을 확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좀 더 밝게 아마 보이실 거고, 군데군데 까만색이 있고 여기는 까만색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둡게 보이고 여기가 밝게 보일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렌색을 15만 번을 돌려줬더니 까만색이 많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이 이쪽 쉐입에 속했고 여기에 속했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오메트리,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세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면들이 얼마만큼 복잡하고 얼마만큼 노이즈가 있냐에 따라서 렌색을 얼마나 많이 돌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렌색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돌리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을 뭐 한 개의 까만 포인트도 난 놓치지 않겠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 프로시저가 또 있거든요. 세그멘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매칭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를 다 놓치지 않고 찾겠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세그멘테이션이라 얼핏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게도 여기는 빨간 면, 여기는 초록색 면, 여기는 파란색 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전부 다 체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 3개가 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충분히 다음 과정인 매칭 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다 없애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적당히 생긴다면 연산량이 이제 너무 많아도 연산량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고요. 연산량이 너무 적으면 쉐입들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넣어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값, 로우 렌색 이터레이션, 렌색의 이터레이션 수가 너무 작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이 충분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숫자로, 뭐 대략 한 10만 번, 뭐 또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가 많다 보면 또 돌려야 되는 숫자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많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근데 너무 많이 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그렇게 다 안 돌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스턴스 체크를 되게 작게 뒀을 때 스텝 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텝 5에 입실론 D라고 하는 걸 0.1인 경우와 0.2인 경우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쉐입이 처음 만들어진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쉐입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샘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이 간격이 너무 작으면 얘네들이 퍼져나가는, 잡아먹으면서 여기까지만 있다면 이제 여기가 되겠고요. 또 샘플을 쳤다가 여기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또 요만큼의 거리까지 되니까 또 잡아먹고 하면서 얘네들이 원래 그 발상지가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씩 잡아먹겠죠. 그런데 간격이 되게 크다면 잡아먹는 크기가 커지겠죠. 빨리빨리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입실론 D가 0.1인 경우와 입실론 D가 0.2인 경우 두 가지를 제가 데이터를 갖다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보시면 입실론 D가 0.1이면 천천히 잡아먹기 때문에 이쪽 대부분은 아직까지 합쳐지지 못한 까만색 형태이고, 이 부분들이 빨리 잡아먹어서 얘는 빨간색, 레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D를 작게 주면은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10만 번의 렌색 이터레이션을 하더라도 이쪽은 아직 빨간색화되는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하나의 면으로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고, 여기는 2배 줬더니 빠르게 빨간색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잡아먹는 크기를 근처에 있는 머지해야 되는 조건을 좀 터프하지 않고 좀 소프트하게 줬더니 빨리빨리 잡아먹으면서 빨간색들이 쫙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아직 덜 잡아먹어서 까만색들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촘촘하게 0.1로 절반 정도만 합쳐나가게 했더니 여기 대부분 까만색, 여기 대부분 까만색이고
부분만 빨간색이 천천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빨간색의 비율이 레드하고 블랙 비율로 보면 레드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 주변에 되게 촘촘히 있고요. 얘는 빨리빨리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자면 레드 블랙 비율이 좀 낮습니다. 여기는 좀 높아요. 이 주변에서 촘촘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포인트 클라우드이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누군가가 되게 잘 만들어 놔서 그냥 나는 그걸 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고 파라미터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얻는 건 되게 중요하죠. 항상 세그멘테이션이 연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빨리 이 녀석들을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리를 해낼까 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면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또 다른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하는가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 면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인 겁니다. 샘플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어떤 쉐입을 만들어 냈다면, 그리고 쉐입이 없을 때는 이 샘플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고, 첫 번째는 얘 노말을 보는 거죠. 노말 벡터를 비교하고, 다음 두 번째 컨셉은 여기에 얘네들의 각가지 샘플들의 사이즈,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 안에 촘촘하게 작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5번 스텝 5에서는 이 샘플과 여기에 있는 샘플 간의 거리를 사용을 해서 사이즈 및 거리, 디스턴스를 써서 쉐입과 합쳐 나갈지 아니면 분리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약간 좀 애도, 꼼수, 야매 뭐 이런 방법처럼 보이시겠습니다만, 얘네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랜덤하게 뽑은 것들을 아주 터프한 간단해 보이는 규칙 몇 가지들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붙여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면을 합쳐 나가는 방법은 노멀 벡터와 사이즈, 거리라고 하는 요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쳐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잠깐 여기서 스탑하고 진행하겠습니다.